자, 그러면 구해줘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앵글이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주머니 송율 매니저 제 옆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 둘이 이렇게 같이 화면에 나오니까 괜찮은데요, 나름? 아니요, 제가 조금 얼굴이 커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사실은 저는 좀 당황스럽죠. 뭐 이제 뭐 2시간도 했었다가 오늘 이제 혼자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색한데 뭐 지금 사실상 시장 자체도 굉장히 어수선한데 여러분들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꼭 약간 단기보다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근데 2명 나오나 1명 나오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관점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제가 소개드릴 종목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으니까요. 약간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동무대로 펼쳐지니까 하고 싶은 얘기, 그동안 못했던 얘기 네. 다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오늘은 왜 혼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약간의 건강 이슈가 있습니다. 박철순 매니저가 건강 이슈가 있어서 오늘 방송에서 좀 빠지게 됐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그 방송 초반에 우리 송율 매니저의 그 종목 수익률 맞추기 이벤트도 유튜브에서 진행이 됐는데 근사치 맞춰주신 분들께 또 선물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오늘 종목 맞추기 이벤트도 하겠다고 예고를 드린 상태예요. 하지만 오늘 박철순 매니저의 불참 관계로 저희가 이 이벤트는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그냥 미루면 우리 시청자와의 약속을 어기는 셈이 되니까 원래 저희가 드리려고 했던 치킨 수의 네. 2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모두 다 박철순 매니저 지갑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종목 맞히기 이벤트는 다음 주에 더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송율 매니저와 함께 일단 시장 진단부터 해봐야 할 텐데 이번 주 코스피만 보면요. 내내 빠졌어요. 4거래일 있었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악재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일단 환율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제 지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수급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 이번 주 내내 연출됐었는데 이 내용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없습니다. 수출입 의존도가 8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대외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었고 특히나 이제 국제유가도 다시 이제 반등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이 안에서도 또 이제 제한적인 수급 안에서도 도는 섹터가 있었는데 이번 주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매일마다 굉장히 색다른 색깔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루는 약간 반등 나오고 하루는 또 하락하고 이랬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 증시 주축이 되는 현재 지금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어떻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바이오도 최근에 좀 좋았었는데 지금은 딱 3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아직까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등장을 했죠.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3파전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별했습니다. 또 이제 맥신이라는 또 새로운 테마가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쏠렸는데 지금 사실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서로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땐 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 치고는 양상인데 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가 약간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게 파이프라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 자체가 디테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랑 2차 전지 소부장으로 우리가 크게 나눠서 봤었는데 바이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바이오라고 해서 지금 뛰어들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이 3가지 외에서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 상태의 실적 고성장중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산업군으로 나눠서 볼 때 이제 최근에 좀 수급이 좋았었던 리오프닝 그 안에서도 화장품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도 괜찮고요. 지금 이제 또 3분기 실적 시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앞전에 약간 어떻게 보면 철강도 괜찮고 조선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실적이 꾸준하게 꾸준하게 나와주는 이런 섹터들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미국에서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질병든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미국도 기침하고 있고 중국도 기침을 하고 있어서 좀처럼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장에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서 혹시 이게 우리 증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증시를 조금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업황 턴어라운드를 우리가 3분기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재고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이제 새롭게 출고가 되는 시간을 우리는 3분기로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게 나오면은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좋았습니다. 오늘도 좋았었고 이 반도체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2차 전지입니다.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2차 전지에 있어서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코프로가 많이 변동폭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자체가 투자 심리가 매우 안 좋았던 그런 한 주였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무난하게 상승을 하려면은 가장 베스트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견인하는 건데 사실 뭐 올 초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이렇다 하지 못하니까 2차 전지가 견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해 준다고 하면은 반도체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한 흐름 예상할 수 있겠는데 뭐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반도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소부장으로 나눌 수가 있죠. 가장 좋은 거는 소재였습니다. 제가 소재는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3분기에 어느 정도 재고가 소화될 것이다 우리가 전망하다 보니까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슬슬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재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대기업발 투자가 연초에 좀 많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눌려있는 구간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재 그리고 약간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실 거면은 장비 쪽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오늘 혼자 진행하고 있는데 네. 괜찮아요? 지금 텐션 좋아요? 뭐 저번 주는 제가 2시간 했었나요? 네, 두 뭐 시간도 안 그거에 했는데, 그쵸? 비하면은 뭐 예, 그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아, 좋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주에 조금 종목별로 오른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동안 뭐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한 40%까지 눌려있던 게 반도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가장 좀 좋게 보는 게 뭐예요? 종목을 따지자면. 종목으로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무작정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약간 우리가 디테일한 섹터 그러니까 세부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소재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판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기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앞서 쌓였던 악성 재고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눌려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앞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이 소재 같은 특히 이제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고로 인해서 약간 전반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재고가 해소되고 있고 오늘만 하더라도 반도체 긍정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보실 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소재 그 안에서도 기판 먼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에 대기업발 투자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면서 좀 약간 좋았다가 지금은 조정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가장 첫 번째로 보시고 두 번째는 장비를 보시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3분기부터는 업황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약간 지금 저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최근에 많이 눌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소재 중심으로 약간 1차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리오프닝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또 이제 중국 연휴가 또 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중국인 이제 단체 관광이 허용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오프닝들 어느 정도 실적 개선될 수 있는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두 가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증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소재 쪽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나는 리오프닝 아직도 지금 한 종목도 안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 위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을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중국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네. 뭐 실업률은 아예 20% 넘은 이후에 발표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네.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됐습니다만 네.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허용이 됐는데 앞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방송에서는 언급을 안 드렸는데 이게 단체 관광이 허용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네. 중국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 안 좋으니까 풀어준다? 맞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이제 경기를 살리고자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우리가 관계 안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걸 허용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도 보낼 테니까 너네도 맞습니다. 보내줘서 네네. 우리 거 많이 사줘. 맞습니다. 돈 많이 아무래도 써줘. 한알령이 2016년도부터 지금 거의 약 한 8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 경기에도 충분히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관계 개선 목적에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중국 경기가 최근 일주일 동안 다양한 지표들이 전부 다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재개를 위해서 연초부터 굉장히 막대한 투자와 그리고 이제 정부적인 정책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그게 전혀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집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안 좋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수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3분기까지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한이 있어도 4분기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안 좋다라고 볼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주들 좀 약간 흔들렸거든요. 이번 주에도 이런 내용 때문에 약간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안 좋은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3분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4분기부터는 우리가 약간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은 최근에 지금 뭐 히토류도 그렇고 아직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 만질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냥 안 좋게 보실 내용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에너지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좀 자세하게 원재료 밸류체인을 보시면요. 중국이 80 몇 프로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원재료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고 약간 단기적으로 한 3분기까지는 부정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확인 시간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송률 매니저가 가지고 온 해상풍력이었나요? 네. 예, CS 윈드의 수익률이 어땠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 위치가 수정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자, CS 윈드 최고가 기준으로 1.77%. 조금 네. 아쉬울 것 같은 게 네. CS 베어링 잘 가더라고요. 맞아요. 얘 빼고 다 잘 가더라고요. 해상풍력, 뭐 풍력 관련주들 CS 윈드 빼고 다 잘 갔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CS 윈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부 구조물 시장에 진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덴마크에 위치한 블라트 회사, 이 회사를 이제 11월 달에 인수 마무리할 계획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인수 금액은 부채 포함해서 2천억 가량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블라트라는 회사는요. 하부 구조물에서 그래도 좀 역사가 깊은 회사입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수주액이 약 한 6천억 정도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 하면은 일단은 풍력타워 글로벌 1위 회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하부 구조물 시장은요. 풍력타워보다 무려 시장 규모가 3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247%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가 안 좋고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고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뭐 물론 이제 주요 사업 부문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같이 묶여 있으면 예를 들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2차 전지가 아닌 그 그룹주들도 같이 오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CS 윈드, CS 베어링 이거는 좀 동기화가 안 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이름명만 봤을 때는 따라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틀립니다. 철저하게 틀리고 이 해상 풍력뿐만이 아니라 풍력 밸류체인에 보시면요. 디벨로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큰 분야로 나눴을 때는 블레이드, 타워, 터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세부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풍력,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우리가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CS 윈드 비롯한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은 최근에 좀 안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과열되는 섹터에만 과열되고 수급 쏠림 현상이 짙다 보니까 약간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수급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실적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S 윈드 같은 경우는 저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할 때 풍력타워에서 했었거든요. 이때 IRA 최대수의 기업 중 하나가 바로 CS 윈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IRA 직접적으로 지금 혜택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보조금이 엄청나죠. 지금 연간 받고 있는 보조금이 하나로 추산했을 때 한 3,9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반대로 주가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적인 측면에도 있었고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CS 윈드도 전반적으로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만족하지 못한 수준인데 약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실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증시가 안 좋다고 해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깎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박철순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이제 분리막에서 SKI 테크놀로지였는데 네. 혹시 자막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말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전 2주간 동안 24%, 25%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SKI 테크놀로지 비롯해서 분리막, 2차 전지 네. 좀 힘을 쓰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지. 2차 전지 쪽에서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소재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첨보도 그렇고 분리막 대표 기업 SKI 테크놀로지도 그랬는데 지금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악화됐어요. 네. 악화됐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관련 내용도 있었는데 에코프로가 일단 대장주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어야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인데 2차 전지가 또 여러분들이 아마 다 똑같은 생각하실 텐데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흔들린다고 해서 많이 올랐구나. 거품이 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공통되게 우리가 동의한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은 2차 전지 시장성, 전망성 앞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차 전지 관련주 니켈도 그렇고 금양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진짜 열 몇 배 오른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열 몇 배 단기간에 오랫동안 이렇다 할 조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꾸준하게 매일마다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하락을 반복해가면서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차트가 가장 베스트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막 조정이 시작된 구간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려면은 에코프로도 그렇지만은 테슬라 문제도 있죠.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는 가격을 인하한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영업이익 측면에서 훼손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최근에 너무 좋았어요. 한 최근 8개월 동안 꾸준하게 좋았기 때문에 저는 한 최근 이제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는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을 거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여러분들이 마냥 이렇게 열광하시기보다는 사실 소재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만 더 빠지면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반사수에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또다시 한번 이번 주에 이렇게 좀 부각이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도 한번 이렇게 수급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보면은 IRE가 이제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긴 하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견제가 있습니다. 중국 견제가 있는데 중국을 100% 견제 못하는 게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아직도 2차 전지 원재료 밸류체인을 보시면요. 대부분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 같은 경우는 결코 100% 미국 입장에서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간 부담스럽고요. 조금 더 눌렸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눌리는 게 한 에코프로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더 내려가죠. 에코프로는 사실 좋은 기업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지금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최근 8개월 동안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 얘기에 동의하실 것 같은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살려는 사람도 많은데 반대로 팔려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에코프로가 최근 8개월 동안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꾸준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수익률 89%입니다. 네. 89%. 지금 이제 8월인데 지금 사실 연초부터 수익률을 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꾸준하게 오른 종목은 결코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약간 수급이 오락가락한 날. 이번 주가 약간 베스트였는데 진짜 매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초전도체 움직였다, 반도체 움직였다가, 바이오 움직였다가 2차 전지 반등 나왔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파악해야 될 부분은 2차 전지 반등폭이 작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 시장성 굉장히 좋지만 약간 꾸준하게 우상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정 구간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8시 25분 지나고 있거든요. 네네. 한 25분 정도 진행되는 동안 네. 민소 아나운서가 한 3분 했고 네. 제 질문 다 합쳐봐야 2분밖에 안 되고 네. 한 20분 이상을 열심히 정보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기본충실님께서 오늘 힘드시겠지만 송일 매니저 화이팅하라고 또 응원도 남겨주고 계시고 정은은님께서는 또 혼자서도 잘하신다고 칭찬도 해주고 계세요. 혀에 네. 모터가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잘 안 가서 저도 당황스러운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25분 저 지금 시간을 보고 있긴 하지만은 예. 여러분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지러웠습니다. 어지러웠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설명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하반기로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단기 모멘텀 예정되어 있는 산업군들은 지금부터 약간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전반적으로 아마 지금 계좌가 파란색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은 반등폭에 비해서 하락폭은 더 깊었기 때문에 특히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때문에 우리 계좌는 파란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온 종목, 이 종목 당연히 실적 좋고요. 우리가 기업을 볼 때 무조건 실적 위주로 봐야 되는데 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편차가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보면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증권사에서 하향 리포트를 많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에서 좀 약간 포인트를 둬서 보셔야 될 부분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섹터,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을 섹터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저 혼자 지금 떠들고 있지만은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떠들다니요. 네네. 네, 정보를 전해드린다. 이렇게 또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송률 매니저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섹터가 어딘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송률 매니저의 다음 주 헬프 섹터는요. 바로 엔터입니다. 야, 우리 엔터 또 전문가시잖아요. 예, 엔터는 이제 뭐 박재순 매니저님 저 이제 둘 다 서로 번갈아 가져오는 섹터인데 엔터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약간 수급 쏠림 현상으로 좀 많이 저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엔터 같은 경우는 단기 모멘텀도 있고요. 실적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엔터 하면 떠오르는 종목들이 아주 대단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감 기르신다고 생각하고 또 종목 맞히기 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오늘은 선물이 없지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송률 매니저의 PT를 듣기 위해서 이동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임민수 아나운서 옆으로 모시고 앉고 얘기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지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엔터 실적 굉장히 좋은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시장의 현황과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한번 보시면요. 네. 첫 번째 장면 한번 보시면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현 상황, 현 위치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엔터 실적 좋은 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오히려 대폭 성장한 산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엔터인데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4대 기획사 합산 매출액 추이 및 전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대폭 성장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도 알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주가 흐름은 정반대였죠. 좀 약간 갈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4대 기획사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입니다. 매출도 좋고 외형 성장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실도 다져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엔터인데 자 엔터가 왜 최근에는 안 좋았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금리에도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제에 관한 내용이 나와져 있죠. 일단은 JYP랑 YG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게 둘 다 4일 전 뉴스입니다. 둘 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JYP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 낮게 나왔다. 이런 내용이고 약간 10% 정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4일 전에. 근데 이제 YG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엔터는 앞전에 보셨다시피 최근에 코로나 시국에도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오고 예상이 되더라도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을 하냐 못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이제 디테일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방금 제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컨센서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M, YG, 하이브, JYP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2분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2분기 끝났기 때문에 3분기를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3분기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나와져 있고요. 지금 추정치가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와져 있는데 시장의 전망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제 누누이 지금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은 수급이라든가 거래대금이 현저히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우리가 뭔가
주가를 매수하려면은 더욱더 꼼꼼히 매수 판단 기준을 우리도 이제 자체적으로 강화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적을 보실 때 마냥 무조건 좋게 나오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전망치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미달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지 그나마 리스크를 방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전망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M부터 한번 보시면요, SM 같은 경우는 3분기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279억인데 지금 추정치는 300억입니다. 굉장히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잘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다만 영업이익을 보셔야 되죠. 지금 이제 3분기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43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추정치는 36억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치긴 하지만은 이 실적 전망에 의해서 수급이 많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YG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추정치가 매출액이 124억입니다. 근데 컨센서스는 121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추정치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4대 기획사라고 하는 기업들 나와져 있는데 4대 기획사 말고도 약간 중소형 기획사들 보면 실적이 좋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큰 기업 아니더라도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약간 중소형, 약간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4대 기획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반기에 지금 이제 다양하게 지금 이제 경영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JYP 보시면요, A2K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굉장히 크죠. 우리가 이제 보통 2차 전지 자동차 할 때 미국이 굉장히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미국 시장은 엔터에서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양이 방대해서 못 가져왔는데 지금 4대 기획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부분 월드 투어 콘서트가 3, 4분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데 JYP는 지금 이제 A2K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미국에 진출했다는 점 알 수 있겠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약간 IP가 다양합니다.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이브라는 기업이 밑에 여러 가지 레이블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소속 가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버스 고도화 및 수익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YG가 나와져 있는데 YG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제한적이에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다수의 레이블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가수를 이렇게 소속을 하고 있는데 YG는 그렇지 못합니다. 약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에 비하면은 굉장히 단일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YG인데 YG 같은 경우는 이런 단일화 IP를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조직도 개편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실적은 당연히 좋은데 약간 4대 기획사 같은 경우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약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JYP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다닐 때 원더걸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A2K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미국에 진출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시장성이라든가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SM도 있는데요. SM은 최근에 인수합병 문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단순히 콘서트 그리고 이제 음원 수익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디테일한 내용, 예를 들면 JYP 같은 경우는 미국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 수익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이제 주가 상승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IP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위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3분기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약간 그래도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약간 여러분들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사실 뭐 미국도 그렇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 엔터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Z세대입니다. Z세대 같은 경우는 11세부터 26세를 일컫는 단어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한 5가지 정도 소셜미디어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왓츠, 뭐 트위터 다양한데 여기서 보시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가 가장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용자가.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틱톡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스타그램의 약간 한 절반치밖에 안 되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무려 33%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거는 자, 이게 엔터랑 무슨 상관이 있냐인데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틱톡을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Z세대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하다 보니까 약간
광고에 대한 저항도 없어서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계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어쨌든 Z세대는 지금 미국의 Z세대는 틱톡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은 이 틱톡을 하는 틱토커 중에서는 어떤 거를 음악의 장르를 주로 삼고 있냐면은 바로 K-팝입니다. K-팝 같은 경우는 미국의 틱토커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 장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4대 기획사 같은 경우는 3, 4분기 미국 월드 투어 콘서트가 많이 예정되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K-팝에 많이 열광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Z세대를 바탕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기획사 엔터를 분석할 때 매출 비중을 보는데 그 매출 비중, 국가 비중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3, 4분기 미국 월드 투어 콘서트가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 중에서도 미국 비중이 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앨범 판매량입니다. 앨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앨범이 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코로나 때도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인 게 뭐냐면은 여기 단위가 100만 장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약간 20밖에 안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70, 60 이렇게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앨범 같은 경우는요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약간 작년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코로나 시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40%씩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약간 체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은 YG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SM이나 하이브, JYP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전체 조회수입니다. 지금 단위가 억뷰인데 900억 뷰, 750억 뷰, 굉장히 높은 숫자를 자랑하고 있고, K-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한순간 끝나지가 않습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특히나 이제 전 세계 팬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약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IP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지적재산권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걸그룹, 보이그룹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8월인데 9월 달에 지금 데뷔가 예정되어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 YG 같은 경우는 베이비몬스터라고 지금 이제 걸그룹이 예정되어 있고, SM 같은 경우는 라이즈, 그리드파워라는 보이그룹이 지금 데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YG 같은 경우는 베이비몬스터 아직 데뷔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구독자가 305만 명입니다. 305만 명이고, 이 YG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블랙핑크 이후에 7년 만에 걸그룹입니다. 그리고 프로듀싱을 YG의 양현석 씨가 맡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약간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S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프로듀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SM도 어떻게 보면은 보이그룹이 좀 많이 이렇게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죠. 뭐 NCT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라이즈랑 그리드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매일마다 새로운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엔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엔터가 약간 많이 갈립니다.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미국을 주 포커스로 맞추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고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송률 매니저의 헬프 섹터 엔터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뭐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송률 매니저 또 전문입니다. 전문이고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걸그룹 중심. 네, 너무 좋아요. 예, 네. 전문이고.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이제 앉은 우리 그 임민수 아나운서도 엔터 전문 아닙니까? 저 엔터 네. 전문은 아니고 엔터를 들어가도 되는 예. 엔터테이너. 본인이요? 네. 예. 엔터테이너로 정리를 그 해주시죠. 제가 왜 엔터 전문이라고 했냐면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임민수 아나운서가 또 아나테이너 대회 출신 아닙니까? 그럼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대표 아나테이너가 됐고 싶은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아나 트레이너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예, 또 제가 아나 트레이너. 운동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또 엔터 전문가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임민수 아나운서는 쭉 들어보니까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엔터주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이기는 한데 뭐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하반기까지도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계속 빠지고 있죠. 그건 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인가요?
엔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양한 산업군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수급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번 주가 약간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약간 달리 돌아가면서 매일마다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엔터도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피해자고. 근데 반대로 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시장의 컨센서스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엔터는 약간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수급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금리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부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약간 실적 시즌에만 반짝 뜨는 경향이 있어요.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될 단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부터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엔터가 사실상 뭐 최근에 좀 많이 수급적인 이유로 빠졌다고는 하지만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을 오는 저는 오히려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엔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만약에 약간 좀 큰 시초의 큰 회사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중소형주 공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실적 잘 나오는 것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은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잖아요. 네네. 오히려 해외에서 더 많은 스케줄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앞서서 또 미국 시장 눈여겨보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네네. 요즘 같은 고환율의 수혜주도 될 수 있습니까? 고환율의 수혜주가 되려면은 이 고환율이 지속이 좀 돼야 됩니다. 예. 고환율이 최근에 좀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 반영되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10월 초까지는 이게 꾸준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최근에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엔터 같은 경우는요. 저도 그러면 좋긴 한데 이제 강달러라고 하죠. 강달러 수혜가 미미합니다. 앞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큰 수혜라기보다는 약간 기대감에 약간 움직였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실 그런 부분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저는 궁금한 게 사실 하반기에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모멘텀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계속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엔터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도 약간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약간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하이브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새로운 그룹을 발표하겠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적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하이브를 모처로 해가지고 다양한 레이블을 산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IP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YG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블랙핑크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YG에서 만약에 새로운 걸그룹을 발표한다. 그것도 7년 만에 그것도 양혜석 씨가 프로듀싱을 해서 이러면은 약간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이것도 약간 회사 바이 회사인데 저는 그래도 약간 하반기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멤버들 봤어요? 베이비몬스터? 전 못 봤습니다. 저 봤어요. 봤을 줄 알았어요. 네. 그 멤버를 봐야만 주가 상승 이런 거를 너무 예뻐요. 춤도 너무 잘 추고 노래도 진짜 잘하고. 고개를 아주 대단히 많이 끄덕이고 네네. 계십니다. 좋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뭐가 좋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다 좋고 뭐 걸그룹만 좋다는 게 아니라 엔터 같은 경우는요 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약간 지금처럼 시장이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는 이렇게 실적 괜찮고 영업이익률 높은 이런 산업군은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JYP는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새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이돌 육성에 대해서 시스템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을 수출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데 네. 만약에 거기서 실패를 하면 오히려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어. 않을까요? 맞아요. 특히 이제 JYP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JYP는 앞서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뭐 원더걸스도 미국 진출, 뭐 트와이스도 미국 진출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우리 눈에는 호재인데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게 차익 매물 실현 근거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우리가 이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약간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유튜브 때문에 거의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하고 그리고 모객 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월드 투어 콘서트가 예정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모객 수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모객수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앨범 판매량은 지금 글로벌 판매량 위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보실 때는 일단 모객수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엔터 전반에 대한 얘기는 한번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종목을 또 타픽 힌트를 들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힌트 주시죠. 저희 별점 먼저 별점. 해야죠. 꼭 송률 매니저만 별점 뛰어넘더라고요. 현웅 아나운서. 별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보여주시죠. 자, 오! 저는 4개, 그리고 임민수 아나운서는 3개 반.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많이 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원래 잘 가던 애들이 분명히 순서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엔터 다음 주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개 드렸고요. 저는 일단 새로운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고
다음 주에도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아직까지는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1개 반을 뺐습니다. 요즘에 오르는 거 보면 뭐 모멘텀 있어서 오르진 그러니까요. 또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3개 반 좋습니다. 좋습니다. 3개 반 그리고 4개였고요. 탑픽 힌트 이제 진짜 들어보죠. 예, 여러분들 앞전에 여기 뭐 제가 뭐 걸그룹 영상 보던 것도 나왔었는데 저는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엔터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는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모멘텀인데요. 그 두 가지 다 갖춘 회사입니다.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신규 걸그룹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고요. 이게 약간 매직이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무려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무려 101%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어수선할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탑픽 힌트까지 들어보고 송률 매니저 다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주가 최근에 보면은 이번 주에 특히나 많이 빠져서 뭐 고점 대비해서는 한 20%에서 25%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우리 송률 매니저가 준 탑픽 힌트를 한번 이제 종목을 들어보도록 하죠. 예, 뭐 다 아실 내용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Y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수급이 저조하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대까지 와 있는데 YG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일봉 차트로 봤을 때도 사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라인이고 가장 좋은 거는 3분기 실적 기대감입니다. YG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었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108% 정도 증가했다고 나와져 있는데 3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걸그룹 기대감도 있고요. 3분기에는 굉장히 높은 공연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보다도 저는 3분기가 더 기대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YG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 기대감도 있는 기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데뷔 전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구독자가 305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만에 걸그룹이라는 의미도 있고 본격적인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상 매출액은 작년 대비했을 때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01%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수선하고 약간 빠졌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부터 76,600원 매수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78,000원, 손절가는 66,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가격 전략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예상컨대 분명히 이번에는 한 5%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별 4개를 드린 만큼 저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남은 시간 많지는 않은데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 송률 매니저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종목들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있는 걸 좀 잊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앞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지 못했는데 좀 짧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네네. 한 3가지 종목 정도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부터 리뷰를 해볼까요? 일단 제가 기억나는 종목 중에 삼성중공업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난 예. 3월 17일 방송했던 삼성중공업입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리뷰를 좀 해드리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주 잔량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거를 제가 그때 당시 1분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했는데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얼마 만에? 22개월 만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고 특히나 이제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조선 3사 중에 유일하게 수주량이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중국의 저가 수주에 밀려서 한 3년 정도는 순위를 뺏겼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를 뺏겼었는데 하지만 최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고부와 같이 선박, LNG선을 중심으로 다시 수주 1위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산업군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렸었냐면은 배 가격이라고 하는 신조 성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현재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도 37%가량 상승 수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공업 이런 조선사들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반기부터 못해도 2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고 수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굳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공부하는 측면에서도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월부터 지금까지 68% 수익률인데 5개월에 68%면 좋죠.
예, 뭐 아무래도 뭐 은행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또 예.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저는 아직까지 삼성중공업의 기업 가치에 비해서는 덜 올랐다라고 덜 보고 올랐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어. 때문에 약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 뭡니까? 예, 아무래도 가장 베스트는 효성중공업이죠. 아, 네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초고압 대형 변압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을 가장 주 타겟 시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초고압 대형 변압기 교체 시기가 25년입니다. 그 25년이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수소 충전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34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660개까지 확장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34개 중에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34개 중에 14개를 지금 효성중공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충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1위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거는 실적이죠. 실적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매출액이 무려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했을 때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눌렸을 때는 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공략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적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전력기기들 약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66,700원이었으니까 5개월 동안 3배가 뛰었습니다. 네네. 우리 송률 매니저의 진가가 이렇게 좀 장기간, 중장기로 리뷰를 하니까 나타나는데요. 약간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것들은 우리가 단기적인 건 아니더라도 약간 꾸준하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산업군들이기 때문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지만 얘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죠. 수소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전력기기도 있고 다양한데 약간 방산도 구조적 성장에 해당되고요. 약간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아까 화장품 말씀드렸었는데 이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과 성장 동력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최근에 추천한 종목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화장품 관련된데 네. 한국 화장품 제조 네네. 리뷰해 주시죠. 한국 화장품 제조는 시총이 많이 작죠. 많이 작았는데 최근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화장품들 전체적으로 한번 뛰었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중국에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소비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추가적인 이런 상승이 가능했었는데 많이 올랐었어요. 진짜 많이 올 때는 이틀 동안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아마 요 구간인데 최근엔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화장품주도 그렇고 리오프닝 전반적으로 윗골이 달리는 모습인데 약간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접근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연휴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실 만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네. 지치지 않고 가더라고요. 예, 꼭 이러죠. 제가 뭐 CS인데 가져왔는데 CS 베어링은 잘 가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또 잘 사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잘 갔어요, 얘도. 잘 갔는데 약간 여러분들 꼭 집어서 그렇게 비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네네. 예. 아니, 이제 뭐 지금 여러분들이 콕 집어서 이렇게 꼭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예. 지금 뭐 한국 화장품도 그렇고 지금 리오프닝도 그렇고 저는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인 방문객 수가 월 한 60만 명 가량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15만 명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성장 가능성이 4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단기적인 기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약간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서 본 삼성중공업, 효성중공업처럼 한 서너 달 지나서 봤을 때 한국 화장품 제조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와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추천 이후에 28%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송률 매니저 방송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죠.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시간 금방 갔죠. 예, 금방 갔는데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산업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주말에 사실 할 게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뭐 지금 비도 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 뭐 단기적으로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 제가 가끔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저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다음에 섹터 레드앤블루 출연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우리 빨리 나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섹터 레드앤블루에서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엔터 또 마찬가지로 다룬다고 하고요. 화장품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송률 매니저와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러나고요. 별점 정리 임민소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구해도 다음 주 송률 매니저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률 매니저 엔터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0점 만점에서 7.5점을 받았는데요. 4대 기획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각 엔터사들의 하반기 일정을 주목했는데요. JYP는 A2K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미국 진출이 있고요. YG와 SM은 신흥그룹의 데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탑픽으로는 신인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베이비몬스터의 데뷔를 앞두고 있죠. 동사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진욱,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섹터 레드앤블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